네, 이번 시간 인천 섬과 해양 산업의 진흥을 위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섬해양 초대석, 오늘은요. 인하대학교 대학원의 최정철 지속가능 경영학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천 내항 재개발 이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인천 내항 재개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사업의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선 인천 내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인천 내항 일부두는 1918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개장됐고요. 네. 그다음에 1974년에 인천 내항 전체가 다시 개발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났는데 인천 내항은 5만 톤 이상 선박은 접안이 힘듭니다. 네. 근데 컨테이너 선박이 계속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신항에다가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천 내항 중에서 우선 18부두는 시민 친화적으로 개발하게 해달라는 욕구가 2007년부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 검토되다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네. 좀 경제적 타당성으로 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인천항만공사하고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서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좀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을 이제 이쪽 돌려서 네. 부지 가격을 인천항만공사에 주면서 시민 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네네. 그런데 네. 인천시가 18부두 말고 네네. 벌크화물이 활용되고 있는 이 전체를 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갈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 갈등은 좀 해결하고 네. 18부두는 시민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게 현재의 과제입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 관련해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또 노조와 시민단체가 지금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예.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더 깊이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네. 이제 첫 번째 SPC를 어떻게 그러니까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공공개발이지만 나머지 부두들은 부지들은 민간한테 매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했었는데 네. 인천항만공사가 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네. 인천광역시가 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이제 재개발 방향이 전환되었는데 네, 네. 당초에는 인천광역시하고 인천도시공사가 60%의 지분을 갖고 그다음에 인천 항만공사가 40%의 지분으로 추진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천 항만공사가 좀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있어서 네네. 인천항만공사가 70%, 네.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인천도시공사가 30% 지분을 갖는 걸로 최근에 전환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비판이죠? 네. 그래도 이 부분이 시민 친화적으로 개발하려면 네. 최소한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의 지분이 네. 한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균형은 맞춰줘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네. 다시 좀 조정이 돼서 네네. 50대 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요즘 이제 지역사회가 주장한 겁니다. 이 지자체의 지분이 높아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한 개발을 하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내항 재개발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 부분도 또 이해가 예. 되는 부분입니다. 지자체의 지분이 적은 상황에서는 난개발이 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조금 되는 게 이 당초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했던 네네. 계획에는 네. 1부두 배후부지하고 8부두 배후부지도 민간한테 매각을 하는 걸 전제로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공공 SPC가 돼서 아파트를 통합해서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 이익으로 부지의 가격들을 다 주니까 네. 부두 1부두하고 8부두의 배후 부지는 네. 이제 민간한테 매각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선박들을 고선박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한다면 네. 배후 부지가 좀 더 넓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쵸.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공공 SPC로 전환하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네. 아직도 그 부지를 이동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1부대와 8부대 부지 중에 일부를 민간한테 매각하려는 이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네, 재개발을 2에서 7부도로 확대하는 얘기도 나눠봐야겠는데요. 노조는 내한 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인천항은 네. 세 가지 화물을 처리합니다. 네. 하나는 컨테이너 화물들, 네. 그거는 인천 신항에서 하고요. 네. 그러나 인천 신항에서는 벌크 화물들,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철제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신항에서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인천 내항에서 2부도에서 7부도는 우선 5부도는 신차를 처리하거든요. 네. 부평의 한국 GM이 생산하는 신차를 처리합니다. 네. 근데 5부도를 폐쇄하면 한국 GM의 존재 자체도 흔들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네. 요즘 전쟁이나 또는 기후 위기 등을 통해서 곡물이 전략 자원입니다. 그런데 인천 내항의 4부두하고 네. 7부두는 이 곡물을용 부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두를 폐쇄한다면 지금 옮겨갈 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우리가 먹는 곡물로 쓰고 그다음에 사료용 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경기 남북도에 있는 이 사료들 동물을 키우는 돼지나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곡물도 차질이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부두나 3부두, 4부두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데인데 네. 중고자동차의 우리 수출량의 한 7, 80%가 인천항에서 수출이 되고 있어요. 네. 앞으로 100만 대까지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것에 대한 차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인천 내항의 2부부터 7부두까지 지금 폐쇄하는 거는 매우 시기상조고 공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수님도 2에서 7부도의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갈등이 있다면 봉합도 있어야 할 텐데요.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지금 세계적으로 네. 선진국의 좀 유효 부두들은 되게 고선박들을 네네. 배치시켜서 체험하게 하는 걸로 많이 전환돼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아주 탑 10에 들어가는 도시인 뉴욕, 네. 맨하탄에도 항공모함이나 고선박들이 거기 전시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샌디에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스턴도 그렇고 유럽으로 가서는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이런 데들도 고선박, 그다음에 요코하마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부두는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에는 고선박을 활용한다는 계획은 없었고 네. 그 부지에 네. 어떻게 상업시설을 배치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항만 재개발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 대안은 항공모함이라든지 순양함이라든지 구축함, 잠수함 등을 배치시키고, 왜냐하면 그쪽이 인천 상륙작전 최초의 상륙 지점이기도 하고요. 월미도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국립해양박물관도 지금 월미도 입구에 관문에 들어서니까 네. 그쪽에다가 과거 우리의 고선박들을 배치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거기 와서 체험 관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은 뭐 수도권에서 굉장히 핫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을 하고 상상 플랫폼에 인천관광공사가 이번에 다 네. 옮겨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들이 그러한 선박들을 운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271 부두하고 조화롭게 이게 내항이 운영될 수 있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겁니다. 재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정말
될 것 같다. 긍정적인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점, 또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다는 점 등 지리적, 잠재적 장점이 많은 도시잖아요. 인천 내항 재개발 이외에 인천이 경쟁력을 좀 가지려면 어떤 부분이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아주 자랑스러운 거는 네. 인천국제공항이 항공 화물 부분에서는 세계 5위권이에요. 인천항도 화물을 처리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그걸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천공항과 인천항에 접근하는 교통에 좀 체증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북쪽으로 접근하는 영종대교나 제3연륙교로는 충분한데 네. 남쪽에서 인천대교가 감당하기에는 좀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접근 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인천항이나 신항이나 인천공항이 좀 이제 경쟁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접근 교통을 늘려줘야 되는데 우선은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중에 네. 인천 신항으로 돌아가는 네. 그래서 인천대교하고 인터체인지 정션 그걸 연결하는 연결점이 마련되는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네. 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제 인천공항이 이제 2030년이면 1억 명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더 교통량이 늘기 때문에 네. 화성에서 대부도로, 영흥으로, 무의도로 가는 외곽도로를 한번 더 만들어 주게 된다면은 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의 경쟁력도 더 높아지고 그것이 곧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통의 편의성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또 네. 제시해 주셨고요. 또 인천의 자유무역 지역을 확대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또 스마트 항만으로 그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인천국제공항이 항공화물 세계 5위로서 지금 네. 한 300만 톤 정도를 처리하거든요. 네. 향후 우리의 목표는 2030년 정도 되면 한 500만 톤 정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인천국제공항의 자유무역 지역이 거의 포화 상태예요. 근데 인천항은 네. 충분한 지금 300만 평 정도의 그다음에 뭐 저기 남항 같은 경우 하면 한 400만 평 정도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을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서 공급을 해줘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유무역 지역이 빨리 지정되고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화물 처리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자유무역 지역은 지금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천을 이제 성공적인 재개발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근본적으로 공항과 항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게 분권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네. 부산, 울산, 경남의 네. 행정통합, 네. 또 광주, 전남 행정통합, 그다음에 충청도의 세종이나 대전이나 충북, 충남의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것도 지방 분권을 더 강화하자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인천도 300만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분권을 좀 더 가져와야지 균형 있고 규모 있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반은 공항과 항만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도는 인천시로 이관이 필요합니다. 이관이 필요한 해서 인천시가 좀 해운 항만 쪽에도 전문성을 좀 높여야 돼요. 지역적으로 189도 개발이니 이런 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인천항 전체, 인천공항 전체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운 항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다음에 항공과 공항의 경쟁을 높일지 좀 종합적이고 통합적 시각을 갖는 식으로 전환돼야지만이 네. 좀 더 인천이 성숙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갖춰야 한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개발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많이 다를 텐데요. 아무쪼록 원활한 합의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